여러분, 우리는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라는 글을 이제 마치고 문학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2단원을 나가도록 할 건데요. 2단원에는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소단원 1번 말고 소단원 2번을 먼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소단원 1번이 좀 더 유명한 작품들이랑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소단원 1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는 지금 온라인 클래스에서 소단원 2, 삶을 말하는 문학 먼저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76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교과서 76쪽이랑 국어 공책을 꺼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어 시간에 3학년 1반부터 8반까지 모든 학생들은 새로운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오늘 같이 첨부해준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짠,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거나 활동을 했을 때 잘했으면 지니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동영상을 미리 찍고 있어서 아직 안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는 월요일에는 우리 그때 왜 발명왕 했었잖아요. 항아리 냉장고 하면서. 그래서 그 발명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과학 기술 발명품을 만들 수 있을지 요거를 잘 했던 친구들한테는 아마 스티커가 붙여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붙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탭을 보면 3학년 1반부터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이렇게 다 있으니까 요 밑에를 확인해서 자기 반에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20개를 모아서 여기 지니로 요술 램프로 가게 되면 소원을 이루어 드릴 건데 아직 그거는 미정이에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줄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이 상품을 준비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지니 스티커를 잘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도 역시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잘 수행해서 꼼꼼하고 성실하게 올리면 선생님이랑 진우쌤이 잘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티커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새 2마리를 할 거고요.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노새 2마리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소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읽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소설은 되게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할 거라서 오늘 한번 읽어놓으면 앞으로의 국어 시간이 좀 따라오기 쉽지만 오늘 읽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해가 안 가는 날들의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렵고 귀찮더라도 오늘은 시간을 내서 소설을 끝까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교과서 76쪽을 한번 펼쳐볼게요. 76쪽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이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거예요. 소설. 제목은 노새 2마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소설 안에는 과거의 삶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 선생님이 힌트를 먼저 주자면 이 과거는 1970년이에요. 70년대. 여기에 비추어서 현대의 삶을, 지금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2020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설 안에 나와 있는 1970년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공통점은 있는지 또 살펴볼 거예요. 요걸 위주로 감상을 할 거고, 당연히 소설을 읽기 때문에 뭐 인물의 감정이나 아니면 사건의 진행 등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글을 읽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사진을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을 보고 과거의 교실은 현대의 교실과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는데, 이 과거가 대체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보니까 선생님보다는 오래됐어. 선생님이 태어나고 학교를 다닐 때보다는 더 오래된 건데, 한 얼마쯤 되어 있을까? 이것도 한 80년대 정도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눈에 띄는 게 이거. 얘들아, 이거 뭐게? 이거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여러분은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나요?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그때 선생님네 학교 급식실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시락을 싸다녔고, 초등학교 때도 당연히 급식이 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있었는데, 도시락을 싸다니는 건 선생님보다 더 예전 시절의 일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이거 뭘까? 이거 뭔가 난로예요, 난로.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난로가 가운데 있는 시절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는 이런 난로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왠지 기억에. 근데 잘은 생각 안 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아마 교실에는 에어컨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선풍기로 생활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얼핏 나고,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때 어땠는지. 근데 뭐 아무튼 그랬겠죠. 그래서 또 뭐가 다를까? 보면은 이거 뭐게 얘들아? 이거. 얘는요, 풍금이라는 애예요. 풍금. 근데 풍금은 피아노랑 좀 달라서 그 밑에 발판이 있어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 세상에. 이렇게 피아노가 만약에 있으면 여기 밑에 무슨 발판이 있어. 그래서 이 발판을 누르면 소리가 나고 떼면 소리가 안 나는 뭐 그런 건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초등학교 때 왠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뭐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다른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런 책상들이나 이런 상태를 보면 좀 오래됐다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과거의 교실, 현대의 교실을 생각해 본 이유는 우리의 오늘 배울 소설 내용과 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소설에도 옛날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1970년대의 모습이 나와 있으니, 그거를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점은 뭐 비슷한지 이런 걸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요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학 작품에는 창작 당시의 모습이 담겨 있죠. 창작 당시의 모습. 왜냐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글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현실 반영. 과거에 쓰인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얘들아,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 이 단원에서는 노새 두 마리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살펴보고 이를 오늘날의 삶과 비교하면서 이해해보자. 또한 사건의 함축적 의미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우리 삶을 성찰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학습 목표라는 거죠. 노새 두 마리에 나온 옛날 모습 보고 우리 모습이랑 비교해 보면서 우리 모습을 성찰해보자, 반성해보자 라는 게 학습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선생님은 국어에서 이런 삶, 그리고 성찰,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단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향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왜 읽어, 얘들아? 책, 문학 왜 읽어요? 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뭐 재미를 느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나름의 중요한 것은 뭔가 간접 경험을 한다는 거죠. 간접 경험. 이 소설 속 인물들의 삶, 인물의 삶을 보는 거예요.
또는 뭐 시대를 이런 걸 간접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만 못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경험보다 못하는 경험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보면서 뭔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애들아,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SNS가 엄청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SNS를 하면 친구가 오늘 저녁에는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나도 내가 오늘 어떤 걸 했는지, 뭐 이런 걸 올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올리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비슷해. 뭔가 내가 간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보지 않은 맛집도 SNS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런 데가 있구나라는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요즘에 예능 방송도 그래요. 예능 방송을 보다 보면 옛날에는 왜 1박 2일이나 뭐 무한도전이나 이렇게 좀 재미를 추구하는 방송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관찰 예능이 많아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했던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것도 연예인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미운 우리 새끼 뭐 이런 것도 거기 나오는 연기자들이 뭔가 생활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런 관찰 예능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책을 읽는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다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TV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무슨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물론 너무 여기에 빠져 있어서 또 자기를 되게 불쌍하게 여기고 저 사람들은 하는데 나는 못하는구나 막 저게 너무 멋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문제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중요한 건 이제 삶을 성찰해 보면 되는 거죠. 나는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SNS에 되게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배달 음식을 먹나? 이런 걸 이제 성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좀 멋있게 살고 싶다. 나도 좀 반성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는 오늘 소설을 읽을 거예요. 소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많이 읽게 되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뭐 다양한 현실도 반영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인물이 경험하는 사건도 나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자.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 보자 라는 것이 오늘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직접 노새 두 마리를 읽기 전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화면을 보면 여러 가지 사진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이미지들을 좀 사진으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이 소설의 내용을 좀 상상해보고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부터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은 집인데요. 좀 갖춰진 집이죠. 뭔가 약간 벽돌집 같은 느낌. 그러고 두 번째는 이게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가 다 집이에요. 이런 집들. 이런 집들은 좀 되게 오래돼 보이고 물론 사진도 흑백이긴 하지만 좀 태풍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집. 뭔가 좀 힘이 없는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뭔가 가난해 보이는 그런 집이죠. 세 번째는 요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고기 먹으러 갈 때 좀 봤어요. 얘는 연탄이죠, 연탄. 얘는 연탄인데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요즘에도 집에서 이런 연탄을 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사진 보면 여기 연탄을 떼면 요렇게 빨갛게 달아오르죠. 그래서 선생님은 연탄 갈비 먹을 때 이 연탄을 본 적이 있어요. 연탄 갈비 유명한데 먹어봤나? 엄청 맛있는데. 그렇고 요거 보세요. 요 연예인 누군지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요즘에 좀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이 연탄 배달을 하고 있죠. 연탄 봉사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즘에도 겨울이 되면 왜 요런 집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높은 데 위치하고 있는 집에 언덕을 올라서 연탄을 가져다 주는 봉사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뭐 시간이 있으면 우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여러분들도 겨울에 이런 봉사를 하면 되게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건데요. 여기 보면 얘가 바로 노새예요, 노새. 생긴 게 어때 보이나요, 노새? 뭐 같아? 말 같기도 하고 당나귀 같기도 하죠. 얘는 말이랑 당나귀가 합쳐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노새는 요즘 세상에는 잘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운송수단이나 되게 곳곳에 많았다고 하고요. 우리 나폴레옹 알잖아요. 나폴레옹이 전쟁 때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도 이 노새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왠지 우리는 말을 타고 막 멋있게 넘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노새를 타고 갈 정도로 되게 보편화돼 있는 이동수단이었다고 해요. 그럼 얘는 뭔가요? 얘는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 근데 오늘날의 자동차랑은 좀 느낌이 다르지만 뭔가 옛날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얘는 말이고 얘는 경찰차. 그리고 얘는 노새죠, 노새.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사진을 한번 보시고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보는 시간을 30초 정도 가져봅시다. 이 장면이 다 나오거든요. 한번 30초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그동안 커피를 한 잔 마실게요. 좀 생각해 보셨나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이어질지. 그냥 동물이 막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잠깐 요약을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먼저 요약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흥미가 떨어져서 좀 재미가 없어지고 하기도 하겠지만 또 내용을 아예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마음 자체를 가지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소설은 노새 두 마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느 소설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구성을 따르고 있어요. 발단, 들어봤지?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 속에는 대체로 갈등이 나오거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죠. 이런 사건이 요런 곡선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갔다가 절정에서 이제 빵 터트리고 결말로 내려와서 소설이 끝나는 요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소설을 읽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제목은 노새 두 마리고요. 왜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뭔가 느낌이 있겠죠. 뭐 형제 노새인가, 노새를 두 마리 키우나, 뭐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소설은 맨 처음에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아빠와 아들이에요. 아빠, 아들.
아빠와 아들은요, 항상 같이 좀 다니고, 아들이 아빠의 모습을 좀 관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독자에게 알려줘.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들은 계속 아빠를 관찰하고 그 관찰한 걸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아빠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빠는 연탄을 배달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연탄이 많이 나왔지요. 연탄 사진을 하나 실어볼까요? 연탄. 그래서 이 연탄을 배달하고 이 연탄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연탄을 많이 만들어서 쌓아놓은 어떤 가게에서 연탄을 가져다가 필요한 가정에다가 배달을 해주죠. 근데 배달을 할 때 뭐를 타고 배달을 할까요? 그쵸. 우리가 제목인 노새. 노새를 타고 배달을 해요. 근데 사실은 맨 처음부터 노새를 타고 배달을 하진 않았어요. 원래는 말을 타고 배달을 했죠. 원래는 말을 타고 배달을 다녔는데 노새로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말해서 아빠는 이제 노새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노새를 타고 항상 배달을 다닙니다. 근데요, 아빠가 배달을 다니는 데에는 언덕이에요, 언덕. 언덕을 따라 집들이 이어져 있어서 되게 힘들게 노새가 이 언덕에 무거운 연탄을 지고 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때 이제 시대가 중요해요, 우리는 시대. 시대가 1970년대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1970년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이 1970년대는 산업화 시대예요. 산업화 시대. 산업화라고 하니까 뭔가 노새도 나오고 옛날에 우리 1학기 때 했던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 떠오르네요. 그쵸? 선생님 보면서 되게 코르니유가 많이 생각났는데 아무튼 1970년대 산업화 시대여서 이때는 많은 변화를 합니다. 변화라는 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럼 발전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발전을 하지만 어떤 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 차이가 나오겠죠. 그 차이. 뭔가 발전된 부분과 발전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집 모양 다시 떠올려 볼게요. 원래는 이런 집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집을 판잣집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런 집이 많았는데 이제는 요런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런 집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 한가운데 이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어디가 더 잘 살아? 여기가 더 잘 살겠죠. 그래서 여기는 신동네, 새로운 동네 사람들은 여기에서 좀 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는 구동네, 옛날 동네 사람들은 조금 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옛날 동네의 사람들과 오늘 신동네 사람들의 뭔가 모습의 차이도 이 소설에 나오는데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랑 아들은 노새를 타고 연탄 배달을 다닌다. 뭐 이런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무슨 내용이 또 나오냐면 우리가 노새를 이동수단으로 아빠는 타고 다니는데 운송수단이자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는데 사실 1970년대는 이제 자동차가 많이 생기는 시대였어요. 자동차. 근데 선생님이 1970년대를 거친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집에 한 대의 자동차는 없었다고 해요. 이때도 되게 자동차가 있으면 좀 잘 사는 집.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또 차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말 타고 뭐 당나귀 타고 이러고 다녔을 텐데 이제는 자동차가 등장한 거죠. 자동차의 등장. 이것도 뭐 시대적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더불어서 이 소설에는 안 나오지만 1970년대는 이제 지하철도 서울 1호선 이런 것도 새로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빈부격차도 많아지고 뭐 이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아빠랑 아들이 어느 날 역시 당나귀 노새를 타고 연탄 배달을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언덕에서 어떤
큰 사건이 생겨버립니다. 과연 무슨 사건일까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져요.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힌트 하나, 결말에는 경찰차가 나오게 돼요. 왜 경찰차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요런 대충의 줄거리와 시대적 상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 텐데, 오늘은 어떤 과제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소설을 읽으셔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읽으실 거고요. 소설은 미안하지만 조금 길어요. 그래서 교과서 77쪽부터 103쪽까지. 몇 쪽이야 이게? 총 27쪽입니다. 조금 길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읽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마치고 바로 읽으세요. 왜냐면 이따 읽어야지 하면 절대 안 읽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소설을 읽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등장인물 중에 가장 마음이 쓰인다는 것은 좀 불쌍한, 뭔가 연민의 감정이 드는 인물을 뽑고 그 이유를 써주세요. 얘를 잘한 친구들은 역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지니 스티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와요. 아빠도 나오고요. 아들도 나오고요. 아들은 나예요. 화자, 나이고, 그 다음에 뭐 노새도 나오고요. 아까 말했던 말도 나오고요. 가족들도 많이 나와요. 이 다양한 등장인물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뭔가 불쌍해. 이 사람이 가장 내 마음이 가. 이런 사람을 또는 동물을 뽑고 그 이유를 써주시면 됩니다. 얘도 역시 소설을 읽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소설을 다 읽었다는 가정하에 퀴즈를 낼 거예요. 근데 이거 못 풀면요. 과제 인정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점수를 낼 거니까 약간 시험처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오늘 소설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소설을 직접 읽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소설 읽고 선생님이 낸 과제를 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